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이 시간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우리 또 어느덧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하루하루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어제만 해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뉴욕 증시 금세 또 이렇게 하락 반전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사실 지난주부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그 흐름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 전반적으로 맵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섹터별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맵에서도 지금 초록불과 빨간불이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바 차트에서 살펴보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섹터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들은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의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간 부동산까지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 4개의 섹터만 상승 마감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개의 섹터는 현재 지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였습니다. 평균 2.6%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소비순환재와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까지도 일제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주간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어제 만나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모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주간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의 약세 때문에 에너지와 소비순환재가 주간 흐름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지금 주간 흐름에 판도를 좀 바꿔놓은 흐름을 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지금 짚어준 것처럼 에너지 관련 소식들도 좀 있었는데요. 오펙에서 나온 소식들을 함께 좀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망자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상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관련한 소식과 이어서 바로 또 살펴볼 종목, 이제 섹터를 함께 좀 짚어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주목받고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아무래도 헬스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좀 전해드렸던 것처럼 화이자에서 아레나 파마스리커스죠. 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두 종목 다 주목을 받았고 두 종목 다 상승세를 이끌어갔는데요. 우리 화이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지금 화이자를 비롯해서 백신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화이자 역시 4.58% 오르면서 5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지금 3차 접종 관련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화이자의 3차 접종을 했을 때는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화이자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는 내년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출이 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 역시 52달러에서 60달러로 조금 높여 잡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화이자의 오름세에 이어서 바이오엔테크도 함께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네, 바이오엔테크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 8% 가까이 오르면서 2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앞서 전해주신 아레나 파마슈티컬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이자가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0%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소폭의 오름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좀 미리 좀 짚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 짚어드리는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앞서서 또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모더나에 대한 소식도 있었죠? 네, 역시 모더나도 지금 아무래도 영국에서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좀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주 함께 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모더나도 지금 6% 가까이 오르면서 27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존슨앤존슨 역시 함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도 1% 넘게 오르며 1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근처에 또 CVS네요. 네, CVS 헬스도 좀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관련한 또 소식이 하나 전해지는 게 있죠? 맞습니다. 지금 보험업종은 사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네.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CVS 헬스에 대해서 웰스파고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이 조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향후에는 두 자릿수의 EPS 증가율을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는 98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107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CVS는 간밤에는 9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 관련주들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간밤에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재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우리 항공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항공주는 지금 오미크론 관련 소식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함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대의 내림세 속에 4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크게는 5%대까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UAL이라는 티커를 가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살펴보시면 5% 넘게 빠지면서 4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사주에 이어서 여행사주 그리고 호텔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여기에 소비순환재 섹터도 모두 약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지금 먼저 호텔주들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메리어트와 힐튼도 나란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리어트가 4% 넘게 빠지면서 낙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갔고요. 반면 힐튼도 역시 2% 넘게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크루즈 여행주들도 계속해서 또 안 좋은 흐름 함께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들이 간밤에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단기적으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깡그리 좀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 앞서서 또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잠시 후 동시효과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필수 소비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 가장 크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은 코카콜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앞서 국제문 매니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인플레 속에서 가격 인상의 수혜를 오히려 입을 수도 있다라면서 식음료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코카콜라에 대해서 JP모건 역시 내년에도 상승 모멘텀이 강력한 상황이고 또한 제품 가격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공급망 속에서 비용이 인상되는 것을 사실 소비자들에게 조금 유려하게 잘 부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네. 여기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59달러에서 63달러로 소폭 상향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카콜라는 간밤에는 2% 넘게 오르면서 57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코카콜라 매니아로서 네,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식음료 쪽에 좀 함께 살펴봤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타바코 쪽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패키지 푸드가 좀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패키지 푸드 쪽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티커들 HRL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네요. 네,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갔고 HRL로 좀 내려가시면요. 바로 밑에 티커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푸드 패키징 홀멜푸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홀멜푸드의 코퍼레이션도 2.78% 상승하면서 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초록불을 켜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음료 쪽과 패키지 푸드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우리 또 금융주 확인하기 전에 코스트코에 대한 소식이 있네요. 네, 코스트코를 저희가 어제 장영구소에서는 그제까지도 그 전주까지도 해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회원비를 인상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월가 아이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R5 캐피탈은 오히려 코스트코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도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561달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5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월마트와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는 코스트코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소비
지금 방어주죠. 소비 방어 쪽까지 또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바로 이어서 금융주, 금융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채 금리 또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좀 국채 가격은 상승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했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웰스파고가 가장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전반적으로 1%대의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미 10년물 국채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5% 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1.4 중반에서 움직였던 국채금리가 1.4 초반대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FOMC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좀 경계감이 그런 짙어지는 분위기 속에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은행주 그리고 카드사까지도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골드만삭스는 마스터카드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 마진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재정 여건 긴축 속에서도 유망한 종목으로 마스터카드를 포함해서 3개의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마스터카드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간밤에는 1% 넘는 내림세 속에 34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꼽았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기술주로 넘어가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지금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은 그 메타 플랫폼즈의 메타버스 세상이죠. 호라이즌 월드를 오픈하고 나서 한 4일 정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 넘게 오르면서 334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지금 알파벳을 살펴보시면요. 알파벳은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91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수익 마진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소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렇게 알파벳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또 애플의 주가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애플 주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애플 2% 간밤에 넘게 빠졌습니다.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정말 상승세로 시작을 했던 애플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2%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애플이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최근에 오름세에 대한 피로도 때문인지 지금 약세장 속에서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내년에 애플이 최선호주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또한 아이폰 SE 5G가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금 좀 프리미엄보다는 약간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수십억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높여 잡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용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어태그 검출 앱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애플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드렸는데 159달러 선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근데 159달러까지 과연 내려와 줄까 좀 고민이 됩니다. 혹시라도 160달러 선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다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련 주가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주까지 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시효과 시작하기 한 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볼 섹터는요. 소비순환인데요. 아마존 주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존이 지금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창고 붕괴 사고 조사를 착수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도 베이조스가 조금 눈치 없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아마존은 1% 넘게 빠지면서 3,39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빵에서 만타로 무슨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마존이 제외가 되면서 올해 아마존은 5, 6%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크게 빠지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한 천슬라까지 내어줬는데요. 사실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동성이 큰 약간 밈 종목처럼 취급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게임스톱과 AMC 같은 경우도 크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관련해서는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 차종의 주행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